만약에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난다면 여러분의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할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인공지능의 핵심에 있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AI 윤리의 세계를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은 바로 11구 복지인권연구소의 이대영 소장님입니다. 이 소장님의 통찰을 따라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기술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답을 찾아야만 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대영 소장님이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생각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상황에 한번 푹 빠져들어 보시죠.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탄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막 질주하는데 저 앞에 보행자가 6명 있어요. 이대로 가면 6명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핸들을 확 꺾으면요. 옆에 있던 한 명의 보행자와 부딪히게 돼요. 와, 어떠세요? 언뜻 보면 답은 좀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냥 숫자로만 보면 말이죠.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6명보다는 1명의 희생이 낫다, 이런 거죠. 순수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본다면 1명을 희생해서 6을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요? 계산상으로는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대영 소장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 와,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방금 전까지의 그 차가운 계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이건 뜨거운 감정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부터 딜레마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왜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질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답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냥 일반 시민일 때는 당연히 다수를 구해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관련된 순간 무슨 소리야? 내 가족부터 구해야지가 되죠. 또 내가 이 차를 돈 주고 산 구매자라면요. 당연히 운전자인 나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보세요. 한 사람인데도 역할에 따라 윤리적인 판단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윤리는 유동적인데 기계는요? 기계한테는 딱 하나의 고정된 규칙을 프로그래밍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완벽하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답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몇몇 프로그래머나 특정 기업에게만 알아서 잘 만들어주세요 하고 맡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하는 바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윤리 문제를 딱 마주하고 나니까 AI를 그냥 편리한 기술 중 하나로만 볼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대영 소장님은 우리가 왜 지금 당장 AI를 배워야만 하는지 그 아주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대영 소장님은 인간관계를 아주 재미있는 비율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2대 7대 1입니다. 뭐냐면 20%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고 10%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70%가 바로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좀 소홀해지기 쉬운 그런 관계들이죠. 근데 바로 이 70%의 관계를 AI가 관리해주고 더 돈독하게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계들을 더 넓혀주고 깊게 만들어주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AI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AI를 쓸까 말까를 고민할 단계는 지났어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AI 시대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기술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말 모두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을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도와주는 똑똑한 개인 비서처럼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이대영 소장님의 관점에 따르면요. AI를 배운다는 건 그냥 귀찮은 일 좀 대신시키고 시간을 아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대영 소장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매일 딱 5분만 AI랑 대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SNS에 글 올릴 때 한번 써보고 블로그 쓸 때도 도움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나 동료들하고 AI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이대용 소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은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 발전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그냥 더 효율적인 기계의 부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한마디로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